이 프로그램들이. 근데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됐는가? 그거를 보면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은 특히 이제 통역하는 거, 언어를 통역하는 거는 음성인식으로 하면은 음성인식의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고 목적어는 뭐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한국어하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뭐 주어 동사를 목적어 동사를 바꿔줘야 되고 어순을 바꿔줘야 되고 단어는 어떤 의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있었어요.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통역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굉장히 어색하게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구글에서 시작해가지고 좀 그 통번역을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은 패턴 매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영어로 뭐 굿모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안녕하세요를 뭐 안녕은 뭐 어휘고 하세요는 무슨 그 서술어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로 받아들여요. 데이터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데이터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굿모닝이다 해가지고 그냥 매칭을 시켜요. 근데 우리 지금 보면 이제 그게 그 초기에 그런 데이터셋을 몇 개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번역할 때 구글 번역기 쓰죠. 구글 번역기 써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하는 이 어휘하고 단어하고 이런 패턴이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쌓여요. 쌓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역한 문장을 가지고 매칭을 시키죠. 그러면 이런 문장은 영어의 이런 문장으로 번역된다라는 게 데이터가 계속 쌓여요. 그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 쌓인 데이터 가지고 얘는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번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구글 번역기를 쓰면 쓸수록 구글 번역기는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요즘은 메모리 가격도 엄청 싸고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 용량을 가지고 있고 또 CPU 프로세싱도 굉장히 빠른 거죠. 이런 식으로 쌓여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알파고가 바둑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그동안 프로 기사들이 둔 바둑을 패턴으로 해가지고 다 기억시켜서 매칭을 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 그 알파고와 또 다른 알파고가 바둑을 두면서 나오는 패턴을 또 이런 그런 패턴을 계속 학습해가지고 이 다음 수에는 어떤 수를 둬야지 이기는 패턴이 많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고도의 어떤 논리적인 연산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가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메모리 용량이 엄청 커지고 CPU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속도가 그 가트너가 이제 시장 예측 기관으로 유명한 기관인데 가트너가 예전에 그 2014년도에는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2018년에 한 뭐 5천억 불을 예상했는데 이게 이미 2015년도에 이 수치가 달성이 됐어요. 그리고 2015년에 이렇게 발전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수치도 이미 또 조기 달성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시장 예측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각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각종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이거는 매년 2월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그 무선 통신 관련적으로 제일 큰 전시회예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이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이때의 그 에릭 슈밋이 그 금융,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모바일이 비즈니스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1910년에 기조 발언을 했어요. 근데 1910년이면은 1906년인가 애플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스마트폰이 이제 점점 활성화되면서 쓰이기 시작할 때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별로 사용 안 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할 때 대부분은 PC나 노트북에서 네이버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2014년도쯤 돼서는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하는 게 PC나 스마트폰보다 그러니까 PC나 노트북보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검색하는 게 빈도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모바일이 이제 중심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이제 모바일 퍼스트 컨퍼런스의 에릭 슈밋이 이런 이제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이제 PC나 이런 그 노트북에서는 처리를 안 하고
스마트폰은 모바일에서만 처리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그 선언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저만 하더라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은행의 금융거래라든가 뭐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노트북에서도 하고 노트북이 없으면은 스마트폰으로 불편하지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노트북 안 하고 스마트폰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16년도로 가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냐면은 컴퓨터, 노트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스마트폰도 앞으로는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도 없어지고 AI가 컴퓨터라는 이제 물리적인 형체를 해체하고 그거를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집에 가면은 그 AI 스피커 있고 뭐 시중에 온갖 그 컴퓨터가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집에서 계좌 이체할 때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AI 스피커에 말하면 되죠. 누구누구한테 돈 얼마 보내줘.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좌 계산해가지고 계좌 이체해주고, 뭐 피자 주문해줘. 그러면은 AI 스피커가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알아서 피자 주문해주고,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시험적으로 일부 기능에서만 되고 있지만, 그게 앞으로는 점점 이제 활성화되면은 스마트폰도 사용 안 하고 그런 걸로 대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그 사용되는 걸 보면은 뭐 핀테크, 금융 쪽, 드론, 그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로봇, 뭐 이런 다양한 VR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 거라는 거고,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앞으로는 이 로봇이라는 거,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PC나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홈에 그 AI 음성 인식하는 그 음성 인식 스피커가 한 1, 2년 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처음에 아마존 에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예전에 어떤 뭐 그 커맨드나 이런 걸 하던 게 챗봇이라는 거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문자로 그 내가 원하는 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하는데 카카오톡이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프로그램한테 카카오톡 문자를 날리면은 그 소프트웨어 기계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 인공지능 스피커에 말로 하는 거랑 비슷한데,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 그러면은 오늘 날씨가 어디 날씨는 어떻다라고 이제 답변이 오는데, 이게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행 거래나 이런 것들도 뭐 내가 얼마 있지 그러면 이제 계좌 검색해가지고 뭐 잔액이 얼마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챗봇 스타일로 이런 인터페이스가 대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치가 되면은 이제 이게 이런 기술들이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PC나 이런 뭐 노트북들이 로봇으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형태로 되고, 로봇 안에 이런 온갖 앱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서 그 가정에도 로봇들이 이제 하나씩 있을 거라는 얘기죠. 가정용 로봇이. 그래서 로봇이 옆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로봇한테 말로 하면은 로봇이 그걸 컴퓨터 명령어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필요한 일을 해주고, 뭐 로봇한테 물 한 잔 갖다 줘 그러면은 로봇이 움직여서 그 물 떠가지고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뭐 저 과일 떨어졌으니까 과일 좀 채워넣어 그러면은 로봇이 자동으로 인터넷으로 과일 가게 주문을 해요. 그럼 주문한 게 오면은 뭐 냉장고에 채워놓고,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요새 이제 그 배달도 뭐 드론이나 로봇이 이제 배달을 하죠. 그럼 배달 오면은 집에 있는 로봇이 받아가지고 로봇에다 그 냉장고에 채워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냉장고도 점점 스마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도 안에 어떤 그 음식 넣은 게 그 저 유통기간이 지나면은 유통기간 지났다고 알려주고 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못 먹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제 여기에 그 관여하는 기업들이, IT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특히 주목할 만한 기업이 아마존, 그 다음에 HP, 뭐 우버, 아디다스 이런 기업들을 좀 그 주목할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파괴적 혁신, 그러니까 영어로 disruptive construc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파괴적 혁신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파괴적 혁신이 뭔지 아세요? 파괴적 혁신 들어본 사람? disruptive construction.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혁신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망가뜨린다, 나 자신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파괴해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일궈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코닥.
코닥이 뭐 하는 회사예요? 필름 만드는 회사죠. 옛날에 그 카메라 필름 만드는 회사로 코닥이 제일 고급 필름을 만들었고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분야에서는 1위의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그 옛날 필름 카메라가 있다가 디지털 카메라, 요새는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 쓰죠. 근데 디지털 카메라를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지 아세요? 코닥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닥이 이제 필름을 팔면서 필름 카메라 말고 차세대에 어떤 게 나올 수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보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그 일성화가 되면은 필름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닥이 고민하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기술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자기네 필름이 주 매출인데 필름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을 딴 데서 가져다가 소니나 이런 데서 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가지고 해상도도 높이고 발전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필름의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요즘은 이제 필름 거의 안 쓰죠. 뭐 취미로 카메라 찍는 사람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닥이 거의 망했어요. 이제 그 필름이 안 팔리니까.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예로서는 뭐가 있냐면은 그 IBM은 뭐 하는 회사예요? 그 IBM의 약자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죠. 옛날에 메인프레임 컴퓨터 만들던 회사예요. 그 IBM PC라고 PC도 처음 만들었고. 또 IBM이 이제 PC를 만들고 이게 쭉쭉 성장을 하는데 190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메인프레임하고 PC 시장이 점점 정체가 돼요.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는 메인프레임 컴퓨터하고 이런 컴퓨터 만들어서 굉장히 큰 매출을 했는데 점점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 시점에서 IBM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이제 그 어떤 뭐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뭐 컴퓨터 기술을 대체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드웨어 쪽을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소프트웨어 쪽을 확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다 그래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어떤 뭐 그 컨설팅하고 그 시스템 구축, 그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그런 전문 회사로 탈바꿈해가지고 IBM이 이제 살아남게 돼요. 그러니까 더 성장은 못하지만 어쨌든 코닥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라 살아남는 회사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 여기 있는 이 네 개 회사들이 보면 이제 그런 유형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회사들이에요. 이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보면은 GE 같은 경우 보면은 GE가 그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라 그래가지고 100년이 넘은 회사고 이게 GE가 에디슨이 창업한 회사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